자, 의종 때 있었던 게 여러분 무신정변이죠? 무신정변. 자, 무신정변 때문에 무신정변으로 집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정중부, 의방이라는 인물이죠. 이 둘이 터트렸던 건데 이 사람은 정중부에게 제거당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집권기 때 있었던 난이 뭐죠? 난? 대표적인 난? 이거는 여러분 문신들이 일으킨 난입니다. 쫓겨난 문신들이 일으킨 난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정중부 이방이 정변을 일으켜서 의종을 폐위시키고요. 그 다음 누구를 올려요? 허수아비. 명종을 올려놓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당시 때 일어났던 난이 두 개예요.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는 서경지역의 문신이 일으키는 조이총의 난과 그 다음에 의종보기를 꾀한 문신 김보당의 난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난은 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는 여러분들 조이총하고 김보당의 난은 전개과정 같은 거 안 물어봐요. 최근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무조건 100%. 이 두 난의 순서를 물어보거나요. 언제 일어났냐 그 시기 상황을 물어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고요.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도 바보예요. 전혀 요즘 문석을 하는 강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막 네이버에다 막 조이총의 난 해가지고 막 조이총이 어떻게 이런 거 외우지 마요. 공부하지 마시라는 거야. 짤데기 없는 남겨요. 그냥 요게 언제 일어났다? 요때 일어났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후에 여러분 정중부가 누구에 의해서 제거됩니까? 이건 다 진압됐어요. 경대승이라는 무신이, 그쵸? 정중부를 죽이고 자기가 집권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쿠데타 하극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신변보호기구 뭘 설치합니까? 도방이란 기구를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도방은 사병기구로서 경대승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일종의 기구예요. 군사기구예요. 자, 경대승에서 도방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병으로 죽거든요. 자, 그래서 경대승 이후에 이제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쵸? 옛날 정중부가 데리고 있던 노비거든요. 이의민이라는 천민이 최고 집권자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의민이 어떻게 해서 권력에 올라갔냐면 김보낭의 난 때 있죠. 이때 김복의 난을 진압하고 그렇죠. 의종을 직접 죽인 공 때문에 권력이 강해졌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당시 사회는 여러분들 무슨 공부로서 능력으로서 쭉 올라가는 사회가 아니고 어떤 사회예요? 힘만 있으면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회가 이 무신 집권기 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어때요? 이때는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분 무신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냐면 이때 여러분들 전시과를 파괴시켜버려요. 전시과 체제를 붕괴시켜버립니다. 전시과가 뭐 하는 기구예요? 이 전시과라는 체제가 잘 운영되려면 지금 나라 안에 농민들이 있죠. 자기 땅을 가지고 농민들이 열심히 경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왜? 그 땅으로부터 귀족들이 뭐 하는 거니까요? 수조하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굴러갈 수 있는 게 수조권 체제, 전시과 체제예요. 근데 이 전시과를 여러분들 무신들은 파괴시켜버려요. 왜? 전시과 체제에서 무인들은 문인에 비해서 좀 어땠어요? 지금 양면에서. 차별을 무지하게 받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빡 돌겠어 애들이.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힘으로써 뭘 합니까? 토지를 확대시켜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확대시켜 나갔겠어요? 그냥 농민들부터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불법적 확대 겸병이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땅을 넓혀 나가고요. 농민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경제적 힘을요. 쭉쭉 늘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반란들이 많은 거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전까지 쭉 안정되었던 고려시대가 어때요? 굉장히 혼란 시기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난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농민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농민의 난과 천민의 난 보통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죠? 자, 그러면 천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항쟁을 했겠어요? 그쵸? 주로 이런 성격이 강하죠. 신분, 해방운동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특히 요것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이의민 말고도 천민 출신으로서 힘이 있으면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고 권력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노비들이 나는 이 신분으로서 평생을 사는 게 내 운명이 아니구나. 맞죠?
내가 이제 힘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장군도 할 수 있고 재상 자리도 가질 수 있다 이거야. 이유민 보고 이제 이런 생각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신분해방 운동도 많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대표적인 신분해방 운동이 뭐죠? 천민 만정해난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농민은요. 농민은요. 보통 세 개입니다. 세 개. 하나는 뭐냐면 망이 망소의 난 같은 거 있고요. 망이 망소의 난. 오케이? 자, 망이 망소의가 어디에서 일으켰어요? 공주 명악소라는 지역에서 안 일으키죠? 맞죠? 당시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소라는 지역이 새로 생겼죠. 그 전에 신라 때 향부곡이 있었고요. 향부곡소는 어떤 지역이에요? 일종의 수용소예요, 수용소. 향부곡에 있는 농민들은 어때요? 뭘 시켜요? 농사를 시켜가지고 국가 세금을 계속 걷고요. 소는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세금을 수취하던 곳인데, 이때 굉장히 더 심해졌다는 거야. 무신 정권 때. 그래서 여거에서 반란을 일으킨 게 이 둘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후에 또 일단 또 있는 대표적인 난 또 뭡니까? 요거죠? 바로 김삼이 효심의 난이죠. 이게 이때 무신집권기 최대 반란입니다. 경상도 일대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다는 난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후에도 삼국 부흥운동, 전라도 백제 고구려 신라 지역에서 삼국 부흥운동도 일어납니다. 이게 신라부흥이에요. 이게 신라부흥운동. 그래서 여러분 무신집권기 때, 그러니까 고려시대에서 문제가 나는데 무조건 반란 나오면 무슨 식이에요? 무조건 반란, 농민 반란 나오면 무신집권기예요. 알겠죠? 이유는 요거로 보시면 돼요. 제 얘기한 거. 전시가제주의 붕괴. 요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요새 시험은 망이망수의 난이 누구 집권기 때 나냐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말고. 그건 쓰잘데기 남게 안 해도 돼요. 옛날에 나왔어요. 그런 문제는 막 90년대 문제 이런 거. 2010, 11년, 12년, 13년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됐죠? 14년에는 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상황을 잘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결국 여러분들 이의미는 누구에게 제거됐죠? 그쵸? 최충원에게 제거되죠. 최충원. 그쵸? 그래서 쿠데타로서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요. 그 명분으로서 명종에게 올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충원이 봉사 10조입니다. 봉사 10조. 그래서 10개의 조항을 딱 올려놓고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사 10조는 개혁안이지만 실제로 추진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지가 집권하게 한 명분일 뿐이에요. 그래갖고 최충원이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 명종한테 봉사 10조 올렸는데 명종이 봉사 10조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능한 왕이다. 그래서 명종을 폐위시켜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명종 폐위시키고 누구 올리냐? 누굴까요? 신종 올리고요. 그죠? 신종도 금방 폐위시키고요. 희종, 얘도 폐위시켜요. 그 다음에 강종도요. 그죠? 금방 죽어요. 그리고 누가 올라갈까요? 고종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종, 희종, 강종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3명의 왕을 잇따라 폐위시킨 게 누굴까요? 최충원이라는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사람 때는 금방금방 끝났죠, 여러분들. 얘들은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 손자에 이르러 4대 60년 독점이에요. 최충원, 최의, 최양, 최의입니다. 근데 여기 2명 알 필요 없고요. 이 2명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은 여러분 거의 60년간 독재했다는 거는 다른 무신들과 달리 기반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기반들 뭘 설치했을까요? 최충원이 설치한 게 뭡니까? 교정, 도감이죠? 국정 최고기구. 맞죠?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도방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지? 최충원 집을 자, 교대로 계속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약 1000명의 부대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국정 최고기구 신변 보호기구입니다. 최후는 뭐 설치했어요? 3개입니다. 3개. 서방, 정방, 그다음 뭐예요? 3, 별초. 자, 서방은 뭐 하는 기구예요? 문신을 등용하는 기구죠.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해요. 왜? 무인들은 옛날에 이 정치 기구상 여러분 최고 권력자 자리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 무인들 중에 최고가 상장군인데 몇 품이냐면 3품이에요. 3품. 3품이면 여러분들 저기 재신하고 낭사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없어요? 낭사가 아니고 재신하고 추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신 추밀은 2품 이상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들은 정치적으로 최고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못해요. 정치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방을 통해 능력 있는 문신을 등용합니다. 이때 등용된 유명한
인물 한 명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렇죠. 고려시대의 명문장가 이게 뭐예요? 근데 최대 아부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대다수 문인들은 이때 무인 정권에 반발해요. 그래서 다 떠나거든요. 근데 이교보는 최씨 정권, 최충원하고 최욱에 무지하게 아붙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방. 자, 정방은 뭐한 기구입니까? 인사기구죠. 그죠? 당시 인사권은 얘네들이 독점했다는 거죠. 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삼별추는 뭐예요? 군사기구죠. 신변보호기구 군사기구죠. 맞죠? 치안 이런 것도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최씨 무신들은 어때요?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교정도감 전에 이음인, 경대승, 정중부, 이방 얘네들이 정권을 잡았던 건 무슨 기구일까요? 중방이라는 회의기구예요. 중방이라는 건 회의기구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다가 이걸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독점했는데 왜 무너지게 됐어요? 왜? 고종 때 무너지기 시작하죠. 고종 때 최후 집권이에요. 자, 이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자, 몽골군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원래 금나라 밑에 있던 몽골군이 갑자기 봉기합니다. 그쵸? 칭기스칸이란 이 사람이 등장해서 몽골군을 규합해서 금을 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금을 쳤을 때 금 밑에 있는 거란족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이 거란족이 자, 서쪽으로 어느 정도,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서 대요수국이라는 국가를 세워요. 후요예요, 후요. 그러니까 일부 거란의 유민이 세운 국가예요. 그러면 몽골족이 계속 추격했을 거 아니야. 추격해서 대요수국 거란족이 남아온 곳이 어디예요? 고려 쪽으로 피신한단 말이에요. 이때 고려로 피신해서 고려군하고 몽골군이 연합해서 거란구족을 괴멸시켜요. 됐습니까? 자, 이후에가 문제예요. 이후에 몽골군이 거란족 격퇴의 은인이다, 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공물을 요구합니다. 물론 문벌귀족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무인들은 어떨까요? 그걸 어때요? 거부하게 돼요. 그죠? 거부하게 되면서 뭐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강동성에서 처음 만나서 거란족을 괴멸시켰는데 무리한 조국 요구를 하고 돌아가던 몽고족 사신 누굴까요? 저고요라는 사신이 압록강불에서 피살됩니다. 오케이? 자, 이 저고요 피살 사건이 바로 누가 한 것이다? 고려족이 한 짓이다. 고려의 우리나라 사람이 한 짓이다.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몽고와 관련된 여러분 침입은 대체 여러분들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되냐? 1차 침입 알아두시면 되고요. 2차 침입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침입들은 그냥 대체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1, 2차 침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차 침입 때 여러분들 유명한 전투는 귀주성 전투예요. 박서라는 장군의 귀주성 전투. 자, 여기는 절대 안 뚫렸어요. 몽골군이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어요, 이 성은. 근데 수도가 함락돼요. 개격이 함락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귀주성의 박서가 성주가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뚫리고 수도가 뚫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뚫린 겁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몽고에게 항복했지만 그건 사실 전략이었어요. 어디로 천도하죠? 곧바로? 그렇죠. 강화도를 천도해서 장기항전에 대비하죠. 맞죠? 왜 강화도로 갔어요? 몽골군은 배를 못 만드니까. 그치? 수도가 강화도면 절대 안 뚫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천도해서 장기항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몽골군 입장에선 강화도를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륙으로 토벌을 감행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2차 때 여러분 유명한 게 뭡니까? 무슨 정 전투예요? 처인성, 용인 처인성 전투예요. 요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김윤후라는 승려죠. 맞죠? 자, 김윤후 승려 지휘하에 몽골군 누구 죽여요? 사령관 살리타를 죽이는데 성공하고 몽골을 막아냈는데, 자, 김윤후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어요? 김윤후 혼자만의 힘은 아니잖아요. 그치? 처인이 원래 여러분들 부곡이에요. 부곡. 그럼 부곡 주민들 모아놓고 뭐라 했을까요? 김윤후가. 노비들이나 부곡 주민들 모아놓고 뭐 해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뭔가 군사적 공을 세우면 부곡에서 일반 뭐로 올려주겠다. 현으로 승격시켜주겠다. 또 앞에서 노비 문서도 불살라버려요. 살아남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평민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공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2차성 전투에 우리가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다 떨려요. 다 털려요. 그 이후 3, 4차, 5, 6차.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탔던 문화재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응?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황룡사와 황룡사 9층 목탑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또 뭐도 불타요? 무슨 대장경도 불타요? 예전적 거란 침입을 격퇴하기 위해서 호국벌개의 상징으로서 대장경 작업을 하죠. 여기에 초조 대장경인데 이것도 불타죠. 맞지? 그래서 이후에 다시 만들죠. 그게 무슨 대장경이에요? 다시 만들었잖아요. 제조 대장경이죠. 이게 8만 념으로 돼 있어서 뭐라 그래요? 8만 대장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약 6차례 침을 받긴 받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몽골군에 패배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왜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어요? 개경지역에 누가 등장해서 패배한 거예요, 사실은? 자, 친원 세력들이 뜨죠? 친원 세력들이 떠서 친원 세력이 몽골군에게 협조해서 뭘 만들어줘요? 배 만들어줘요. 그래서 배 들고 뭐예요? 여몽연합군이 들어와서 강화도가 어떻게 된 거야? 다 털린 거고요. 그 전에 무인들도 다 피살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몽골군에 의해서 강화도가 함락돼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친원파들이 등장해서 결국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후에 즉위한 누굽니까? 원종 때, 자,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잖아요. 자, 이거에 끝까지 거부했던 여러분 군사기구가 뭐였어요? 그쵸, 삼별초의 항쟁이었죠. 사실상 삼별초는 여러분 난이라 보기도 힘들어요. 왜요? 그냥 강화도에 뭐예요? 그냥 나라를 세워버려요. 국호 세우고 연호도 세워버려요. 그래서 이 삼별초에서 배중선이라는 사람 지휘하에 왕족인 온이라는 사람을 추대해서 여기서 해상 왕국을 만들라 했어요. 이미 개경 정부는 원나라 거니까 원나라 정부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이미 항복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반정부에서 그렇죠, 해상왕국을 만들고 끝까지 지휘하나 문제는 누가 계속 배를 만들어줍니까? 우리나라의 친원 세력들이 계속 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계속 털립니다. 그래서 배중선은 자, 강화도에 시작했지만 진도로 가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둘 다 제거되고요. 그 이후에 남은 김통정이라는 장군이 제주도 가서 끝까지 항전은 어떻게 됩니까? 또 패배하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섬들을 통해서 해상왕국을 만들어 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종 때 이제 결국에는 자, 몽골에서 다 평정이 됐고요. 그 다음 왕부터는 무슨 자를 붙이죠? 충자를 붙이죠. 그래서 충렬왕부터 무슨 왕까지 여러분들? 충정왕까지가 본격적인 무슨 시기예요? 원간섭기인 거예요. 알겠죠? 원간섭기. 그러면 당연히 이때 집권 세력은 누구겠어요? 요때 대모항쟁 때부터 등장한 친원 세력이죠. 뭐라 합니까? 건문 세족입니다. 알겠죠? 건문 세족 종류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합니다. 일단 이 친원 배신자들 있죠. 배신자들이 주로 이때 무신정변 때 밀려난 문인들. 그래서 옛 문벌귀족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몽고에 협력한 자, 공을 세운 자, 혹은 몽고에 팔려갔다 돌아온 자. 굉장히 많아요. 신분 관계없이요. 그래서 종류를 뭐 그렇게 빡시게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건문 세족이 자, 권력을 장악했고, 여전히 성향은 어때요, 얘들은요? 똑같아요? 토지를 늘려가지고 뭘 확대시켜요? 농장을 만들잖아요. 오케이? 그럼 땅 뺏긴 농민은 어떻게 돼요? 소작농이 되거나 건문 세족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쩐민이라 그래요. 쩐민. 알겠죠? 땅에 묶여있다 그래서 쩐민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때도 민생이 어때요? 굉장히 파탄하니까. 그쵸? 알고 계셔야겠죠. 또 이들은요, 강력하게 뭐합니까?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여 자, 왕권을 위협하긴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때가 여러분 이때 원간섭기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들의 권력기구가 뭐예요, 여러분들? 권력기구가 뭡니까? 정방, 인사기구 정방이나 아니면 뭐예요? 도평의사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이 뭐예요? 정치기구 명칭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맞죠?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도평의사사고 그 다음에 첨의부, 밀직사 뭐 이런 것들이죠. 명칭이 다 바뀌죠. 알고 계셔야 돼.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종 권력을 행사하였다. 정방.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정방은 원래 무신들의 기구였는데 원간섭기 때는 이제 친원파들의 기구되는 거예요. 얘들이 인사권을 독점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마찬가지로 뭐의 혜택을 누렸겠어요? 음서 혜택을 누리면서 대대손손 지위를 세습해 나간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공음전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요, 얘들은요? 없죠. 공음전은 어디서 주는 땅이에요? 전시과에 주는 땅이잖아. 이미 공음전은 무신정변 때부터 없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후에 이렇게 가다가 자, 누가 즉위하죠? 자, 공민왕이 즉위하죠. 자, 공민왕이 즉위할 때는 여러분들 원나라에서 뭐가 터졌어요? 원나라에서 홍건적이 나이 터지잖아요. 홍건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중국. 한족이 일으킨 난이에요. 그러면 홍건적은 중국 남송 사람들 있죠? 남송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라고. 원의 지배를 받는 남송. 아, 그러면 그 남송도 누가 먹은 거예요? 저 몽골이 먹은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이제 한족 사람들이 몽골의 차별 정책에 반발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됐죠? 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민왕은 딱 둘에서 어떻게 해요? 반원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를 좀 지원하게 됩니까? 나중에 이 홍건정 우두머리가 세우는 무슨 나라? 저 친명 정책을 꾀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맞죠? 자, 공민왕 업적은 딱 두 개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뭡니까? 친원 세력에 흔들린 왕권을 강화해 나가야죠. 또 몽골에 의해 많이 바뀌된 우리나라 관제나 우리나라 풍습들을 다 고쳐나가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반원 자주책이라 하죠. 그래서 원에 뺏겼던 영토도 회복을 하고요. 여기서는 안 쓸게요. 자, 쭉쭉쭉 추진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민왕과 신돈 있죠? 신돈이 죽음으로써 실패로 끝난다. 그리고 즉위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민왕 자식 우왕이죠. 그쵸? 자, 우왕이 즉위했을 때 이미 원은 거의 다 쫓겨나갔고요. 자, 홍건적 우두머리 명이 세워서, 홍건적 우두머리 주원장이 명이 세워서 명을 거의 이제 중원을 거의 제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왕 때 여러분들, 두 중요한 세력이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이성계와 최영이죠. 그치? 이 둘은 무슨 세력이라 그래요? 고려말 새롭게 등장한 신흥무인이라 그러죠. 신흥무인. 신흥무인. 알겠죠? 자, 이들에게 준 직위가 첨설직이라는 직위고요. 자,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성장했었어요? 뭔가 특별한 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민왕 때 특히 엄청나게 이제 공민왕 우왕 거쳐서 굉장히 어때요? 세력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공민왕 때 여러분 뭐 했어요? 반원자주책 펼쳤잖아. 그러면 원이 우리나라에 뺏었던 영토 있어요. 천령 이북 땅. 그쪽 땅을 회복하러 가는 것도 이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거기 떠나서 요동까지 우리가 먹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잠깐. 원이 약해진 틈에. 이 요동까지 출정 갔던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갖가지 군사적 공을 막 세우면서 상승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의 추격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잠깐 얘네 몇 명 유이민들이 들어왔었죠. 이들 격퇴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죠. 맞죠? 그 다음에 공민왕 우왕 걸쳐서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자꾸 들어온 놈들 누구예요? 그렇죠. 식량약탈하는 왜구들도 있었죠. 이들을 딱 토벌한 것도 누구예요? 이들이었잖아. 맞죠? 이들을 믿어도 뭐 이방실, 뭐 정세훈, 뭐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둘이라고. 그래서 급성장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잖아. 반원자주책 펼쳤다는 거는 이 권문세족들을 뭐 했다는 거야? 숙척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뽑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새롭게 뽑은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 아니에요? 무슨 사상에 기반한 사람들이에요? 성리학에 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어느 학교를 통해서 키웠어요? 원래는 국자감이었지만 충렬왕 때 성균관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성균관을 통해서 이들을 키워내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들과 신흥 모인 세력이 이제 쭉 등장했던 게 공민왕부터 우왕 때예요. 고려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공민왕부터 우왕 때는 세 세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친원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이 세 세력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왕 때 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이제 원은 거의 다 토벌해서 끝나가요. 몽골족 초원 쪽으로 다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원은 거의 명이 거의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명이 우리나라를 건들죠. 명나라가 뭐 내놓으라 그래요? 그치? 우리가 아까 천령 이북의 땅 뭐 획득했다 그랬죠? 뺏었다 그랬죠? 그걸 다시 내놓으래요. 거기서 이제 둘이 갈린 거예요. 이성계는 뭐라 할까요? 안 돼. 그쵸? 그냥 일단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한족과 어차피 친했고, 그치? 한족과 친했고 친선관계였으니 굳이 싸울 필요 없고, 지금 이 명나라하고 싸우는 건 시기상조래, 그죠?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최영은 뭐라 합니까? 명이 지금 국가 초니까 약하다. 그치? 그래서 뭐 하자?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이들로부터 요동을 획득해보자. 그래서 요동정벌을 주장해요. 여기 우왕은 누구 손 들어줘요? 그쵸? 이 최영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최영과 우왕은요 서경에 남고요. 서경이 후발대로이고 이성계가 선발대로 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왕의 명령에 따라 요동정벌을 떠나죠. 맞지? 자, 근데 어떻게 돼요? 그쵸? 1388년 어떻게 돼요? 결국 쭉 이행하지 않고 군대를 돌려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최영을 유배문에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우왕을 폐위시켜버리죠. 맞지? 그리고 누굴 죽이에요? 창왕 올렸다 곧 잇따라 폐위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누구 올립니까? 공양 왕을 즉위시키죠. 그리고 이성계 지휘하에 실시했던 게 무슨 법이에요, 여러분들? 과전법이잖아요. 맞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죠. 맞지? 지금 원래 경제를 원래대로 돌려야 돼요. 지금 근데 대다수의 땅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친원파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들의 농장을 혁파시키는 게 과전법이에요. 됐어요? 이게 조선시대 이제 기본 토지제도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또 반기를 드냐. 바로,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에 반기를 듭니다. 여기 수장이 누구예요? 정몽주 선생이었죠. 맞죠? 뭐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어요? 뭐라고 하면 반기를 들어요? 새왕조 건설에는 부정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치? 지금 고려왕조 말에 그냥 모순들이나 개혁들 이런 것들을 긍정하는데, 그치? 새왕조를 만드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쿠데타 안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속 반대하다가 제거되죠? 맞죠? 자, 이후에 반대파까지 제거하고, 자,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되잖아요. 맞죠? 이때 협력한 사람은 급진파 신진사대부 누구예요? 수장인 정도전이었죠. 맞죠? 이렇게까지 딱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찝어주겠습니다. 잘 봐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봐봐요. 자, 고려시대 극동의 정세는 고려 송해 농경민족과 고려 송해 농경민족이에요. 왜 농경민족인 줄 알아요? 주로 남쪽에 있죠. 송과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남부로 갈수록. 자, 그리고 유목민족은 여러분들 저 어때요? 주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북방민족이라 그래요. 의 대립기다. 기역 디귿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은 여러분 요예요. 무슨 족이에요? 거란족이에요. 그쵸? 거란족.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금입니다. 무슨 족이에요? 여진족이죠. 옛날에 말갈이라 불렸던 여진족이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몽골족이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요 나라의 성종은, 고려의 거란의 성종은 먼저 정왕국 동남칩니다. 여러분, 정왕국이 무슨 국가인지 알아요? 발해가 멸망하고 세운 소국이에요. 소국. 우리나라 북쪽에 약간 있어요. 거기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여러 차례 고려에 걸쳐 침입했다. 그죠? 총 몇 차 침입까지 왔어요? 3차. 자, 그 다음에 2번, 금나라의 침입으로 북송이 멸망하고 그 후 재건된 남송도 원에 의해 멸망하였다. 맞아요. 3번. 자, 금나라가 4대를 요구하며 고려에 침입하자 윤가는 왕의 건의하 별무반을 편성하여 대항하였다. 말도 안 되죠? 그치? 자, 여러분들, 윤관이 별무반 편성해서 여진족을 토벌했을 때는 여러분 금을 세우기 전 아니에요? 그치? 금나라가 세워진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인종 때야. 정확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3번은 시기가 전혀 안 맞아요. 별무반 편성은 그 전의 일이고요. 금나라는 그 이후죠.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3번이 틀렸죠. 그리고 우리가 금나라가 우리나라에 4대 했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조치했어요?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잖아. 누가 받아들였어요? 이자겸. 오케이? 4번. 자, 원해 침입 시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현전에 대항했다. 이때 무슨 정권자가 누구예요? 최후 무신이죠. 그치, 최씨 무신. 자, 결국 패배하여 고려 정부는 개경환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했다.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9번 문제는 대략적인 그냥 흐름 파악을 위한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의 결과 추론한 것을 적절하지 못한 거래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의종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딱 뭐예요, 그냥? 무신정변이죠? 의종 때 무신정변. 1번. 중방과 교정도감이 권력의 중추기관이다. 맞죠? 처음엔 중방이다가 최충원 때부터는 교정도감으로 바뀌어요. 2번. 호복, 변발, 조혼 등의 풍습이 나타났다. 이게 틀렸죠. 호복, 변발, 조혼? 특히 호복, 변발은 누구나 어느 나라의 의복 풍습이에요? 몽골족. 조혼은 뭐예요?
지금 하라면, 죽여. 그죠? 지금 하면 큰일 나죠? 일찍 결혼하는 거죠? 이 악습이에요, 악습. 이게 이제 여기 때 후기부터 악습으로 돼서 조선까지 쫙 이어져요. 이게 언제 폐지되는지 알아요? 법적으로? 악습으로 규정져서? 1894년 가보격 때 폐지돼요. 어마어마하게 어때요? 지속되고 있던 악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조원이 왜 성행했어요? 이 원간섭기 때? 원이 우리나라 공여 공출 많이 하죠? 여자들 되게 많이 데려갔어요. 무지하게 많이.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옆집 남자랑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난 것 같아요? 뭐가 난 것 같아? 뭐가 난 것 같아요? 둘 다 이상하죠. 그치?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악습으로서 쭉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때 나온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이때 일부 신하들이 뭘 주장했냐면 첩제도 막 건의하잖아요. 첩제. 응? 자꾸 우리 사람들 애들 뺏기니까 이 지배층 귀족들로 하여금 첩을 두게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첩제 건의가. 물론 안 되지만요. 첩제는 조선시대 가서 됩니다. 자, 암튼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원간섭기예요. 3번은요. 이건 이제 문화사 좀 알아야 되죠? 선종 중심의 성교 통합이 전개되어 조계종이 창시되었다. 일단 그냥 써놓으세요. 진울. 그냥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고려 중기는 지금 문벌귀족 사회 아니에요? 문벌귀족, 그쵸? 학문에 기반한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종, 선종 둘 중에 뭘 막 지원했겠어요? 교종. 똑같아요. 신라하고. 자, 무인들은 어때요? 옛날 신라대 호족들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어때요? 선종을 후원해요. 이전 문벌귀족이 유행하던 교종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선종을 막 후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무신직공기 때 교종들이 교정수녀와 반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외울 필요 없이 해요.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무신직공기 때 뭐다? 선종이 뜨면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하려는 조계종이 만들어졌다 뜻이에요. 이걸 추진한 사람이 진울이다. 뭐 한 바퀴 돌린 사람 알겠죠? 4번 문벌귀족의 몰락과 무신관의 권력투쟁이 전개되어 하극상이 많았다. 맞죠?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별표 치세요. 11번 이건 통합 문제예요. 통합 문제. 통합 문제. 이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자, 일단 여러분들 천천히 해봅시다. 가는 어느 시대 언제 국경선이에요? 어느 시대 어디야 어디 국경선? 통일신라 시대 대동강에서 원산만 국경선이죠? 통일신라 대동강에서 원산만 국경선이죠. 문무왕 때. 자, 그 다음 저기 나는요. 고려시대 태조왕건 때 북진정책에서 무슨 강까지 넓혔다 그랬어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넓혔다 그랬죠. 이게 나예요. 나. 자, 그리고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 때 우리가 획득한 탕이 뭐예요? 강동육주. 그쵸? 요 강동육주 지역 쭉쭉 따라가지고 딱 설치한 장성이 뭐예요? 천리장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는 천리장성, 여러분들. 다는 천리장성. 그리고 다에서 선 있죠, 여러분들. 다선 맨 왼쪽에 여러분 이렇게 빈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면 여기 공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예요? 강동육주. 알겠죠? 이 지역이. 이게 다면. 다선 맨 왼쪽에 남은 공간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안에. 그쪽이 강동육주 땅이에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러분 저기 있어요. 교재에. 그 다음에 라는 언제예요? 원이 약해진 틈에 우리가 영토를 획득한 땅. 그렇죠? 천령 이북의 땅이죠. 그렇죠? 천령 이북의 땅. 무슨 항이에요? 공민항. 그렇죠? 공민항. 그 다음 마지막 만은 우리가 고려는 아니죠? 조선시대 세종 때 사군 육진 땅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 국경선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바르지 못한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신라에서 여러분들 고려로 진출할 당시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행했다. 맞죠? 맞잖아요. 신라 하대부터 풍수지리설이 들어와서 고려 때까지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라에서 마로 진출하면서 남부지방의 주민이 많이 이주했다. 이건 조선시대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이 새로 개척한 땅이 마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여러분 개척을 하려면 당연히 누굴 보내서 개척시켜야 돼요? 농민들. 그래서 삼남의 주민들을 저기 이주시키는 사민정책 이런 걸 실시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2번 문제는 조선시대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의 선을 따라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4번이 틀렸죠. 서희의 화력과 거론적의 격태로 낮까지 진출하였다. 틀렸잖아요. 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태조한 건.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풀 수 있겠죠? 자, 12번 볼게요. 고려시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을 때 각 시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타당성이 없는가 하고 있습니다. 별표 치세요. 이런 문제 요새 잘 나와요. 이런 표 문제도. 자, 936년부터 981년은 고려 초기죠, 여러분들. 고려 초기. 981년부터 1170년까지는 뭐예요? 고려 중기고요. 1170부터 1270은요. 무신 직경이. 오, 무신 직경이 여러분 쉽죠? 딱 몇 년이에요? 딱 100년이에요. 딱 100년. 그쵸? 그 다음에 1270부터 1392는요. 고려 후기죠? 원간섭기하고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는 고려 말이죠. 그래서 두 시기가 합천 시기입니다. 1번 볼게요. 자, 고려 초기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다. 맞죠? 국호에서도 알 수 있고요. 무슨 정책에서 알 수 있어요? 북진 정책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맞죠? 2번 고려 중기 사회는 중앙집권이 강력히 추진되어 왕권이 귀족을 압도한 시기예요? 아니죠. 고려 중기는 뭐예요? 문벌귀족 사회이면서도 어때요? 왕권의 독재가 아니지. 그쵸? 왕과 귀족들이 연합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교정치 사회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다시기는 외세의 침략에 항쟁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민족의식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왜요? 무신집권은 누구랑 막 열심히 싸워요. 몽골족과 열렬히 항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무신들이 몽고에 항복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원파들이 항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요. 자, 고려 후기 사회는 성리학에 의한 불교 배척론이 나타났던 시기이다. 맞아요? 맞죠? 맞죠. 신진사대부 성리학자들이 당시 타락된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적 유교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주장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들. 원래 유교는 철학적인 면이 없었어요. 철학적인 면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를 설명을 못 한다고요. 오케이? 불교는 여러분 세상 이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뭐 연기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유교는 그냥 뭐예요? 뭐만 하래요, 그냥. 충성과 효도만 하래요. 그치? 뭔가 세상의 원리를 설명을 못 했다고. 근데 성리학에서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이와 기라는 걸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면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불교가 어때요?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당시 불교는 또 어땠고요? 친원파들과 연결돼서 타락했고요. 또 고려 말에는 원나라 불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치? 원나라의 불교는 라마 불교라 해서 굉장히 어때요? 사치스럽고 어때? 권위적이고요. 굉장히 좀 어때요? 화려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낭비를 많이 해요. 원불교는요. 원나라의 불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성리학이 고려 말에 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 맞죠? 신진사대부만 알아두시면 돼요, 4번은.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은 고려시대 때 가끔 행정구역의 숫자를 도표로 나타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고려시대 지방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뭡니까? 속자 들어간 지역이 있죠. 맞죠? 봅시다. 자, 개경, 오도, 양계라고 맨 왼쪽에 써 있을 거예요. 이거를 완성하는 왕은 현종이에요. 자, 개경의 경자, 오도의 경이 두 개 있네요. 오도의 경이 두 개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서경하고. 처음에는 뭐였을까요? 동경이었다가 나중에는요. 숙종 이후부터, 문종 이후부터는요. 저 남경이에요, 남경. 그 다음에 양계. 자, 뭐 이건 필요 없고. 자, 어쨌든 간에 오도하고 양계 지역의 주군현은 53하고 60이에요. 53개하고 60개예요.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주군, 주현은 뭐 하는 지역이에요? 중앙에서 지방간을 파견해서 직접 지배하는 지역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저기 진 빼버리고요. 진 필요 없으니까. 속군과 속견 보세요. 여기는 지금 67, 그 다음에 숫자가 어때요? 오도 도 밑에 272나 있죠. 그러니까 속자 들어간 지역이 훨씬 많네요. 그러면 속자 들어간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에요?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그냥 여기를 맡기는 지역이에요. 향리들에게 맡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향리들이 숫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시대는 향미의 지방 어쨌든 이런 장악력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1번 볼게요. 전국을 경기 5도 양계로 크게 나누었다. 뭐에 나와 있죠. 2번 삼경제는 초기에 개경, 서경, 동경을 말하나 이후 남경이 설치됐다. 남경은 현재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한양을 말합니다. 자, 3번 양계는 북계 동계로 군사행정구역으로서 그 밑에 진이라는 특수지역이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주둔하는 군대가 있었죠. 주진군.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이게 틀렸죠. 4번 모든 군현에 대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죠. 어느 지역엔 안 했다고요? 속자 들어간 지역에는 파견되지 못해요. 여기는 향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향리 세력이 세서. 그게 더 효율적이기도 했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볼게요. 14번. 자, 고려의 농업과 관련된 정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가. 농번기에는 농사에 한참 힘쓸 시기에는 농민을 자벽에 동원하지 못하겠다. 저기 있죠. 태조 때 민생안정 있죠.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안 외워도 이런 건 무조건 맞아요. 조선도 맞아요. 알겠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나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면세를 했다. 맞죠? 맞아요. 다 국가는 상평창을 설치해 무슨 왕 때부터 했죠? 이건 알아야 돼요. 성종 때, 그쵸? 성종 때 물가조절기구 상평창 설치해서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해주고 추수기에 거두렸다. 틀렸죠? 틀렸죠, 여러분들? 태조 때 흑창이 이게 확대돼서 성종 때 여러분들 뭘로 개편돼요? 의창으로 여러분 창고가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대해주는 기구지. 여기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상평창은 뭐예요? 쌀 가지고 물가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빈민을 구유해주는 게 아니고, 그쵸?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는 틀린 거예요. 상평창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잘못 서술하고 있어요. 의창이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 보세요. 라, 별표 치세요. 일단 맞아요. 일단 맞고, 일단 정답은 뭐예요? 가나라. 그쵸? 3번이죠? 일단 칠판 보세요. 중요한 거 해야죠, 중요한 거. 자, 잘 보십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요거 하고 좀 쉴게요. 공전과 사전부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공전이나 사전이나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수조권적 의미가 있고요. 소유권적 의미가 있어요. 두 의미예요. 뭐 들어봤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수조권적 공전은 뭘까요? 뭘 수조권적 공전이라 할까요? 국가가 직접 수조하는 땅을 수조권적 공전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요. 제가 이 사람은 관리야. 내가 왕이에요. 그럼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이 사람에게 땅을 준 거예요. 근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맞죠?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수조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거나 죽기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조를 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맞죠? 근데 모든 관리에게 전국적인 땅을 다 수조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남는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은 누가 직접 수조를 해요? 국가가, 관청이 직접 수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수조하라고 준 땅이 아니라고. 수조권적 공전은 관청이, 국가가 직접 수조한 땅이에요. 이해가시지? 그러면 수조권적 사전은 뭐예요? 요 사람이 수조할 때가 수조권적 사전이에요. 이해가세요? 관리가 수조했을 때가 수조권적 사전이야. 이해가시지? 그러면 소유권적 공전은 뭘까요? 이건 쉽잖아. 뭐예요? 국가의 땅. 그쵸? 국공유지죠. 국공유지. 이해가요? 그러면 소유권적 사전은 뭐예요? 그냥 개인의 땅. 백성이나 귀족이나 자기 땅. 이해가시지?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요거예요. 요걸 가끔 요거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세요. 하나 알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알게 되니까. 두 번째 보십니다. 잘 보세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자, 제가 농민이에요. 농민. 영재라는 농민이 열심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 땅이니까 소유권적 사전에 해당하는 내 땅. 이걸 뭐라 그래요? 저 민전이라 그래요. 그치? 이 민전을 가지고 영재라는 자영농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한편 보세요. 나 말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농민들도 다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중앙을 보시면 중앙에는 왕이 있고요. 자, 관리는 2명이라고 칩시다. 자, C라는 관리하고 D라는 관리가 있어요. 자, 충성을 다하겠죠. 그러면 충성을 다하는 대가로 왕은 C하고 D에게 영재의 땅과 A의 땅에 대한 수조할 권리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거 나머지 B 땅은 누가 걷는 거예요? 왕이 걷는 거예요. 이때 몇 분의 몇을 걷는 거예요? 그래요. 10분의 1을 수취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B 땅은 수조권상 무슨 전이에요? B 땅은. 그래요. 수조권상 공전이에요. B 땅은. 됐어요? 그러면 영재의 땅과 A의 땅은요. 수조권상 관리가 거드니까 사전이에요. 이해가시지? 그리고 영재의 땅과 A 땅, B 땅, 세 땅은 다 소유권상 사전에 해당하죠. 맞죠? 오케이? 이거 국공유지 아니니까. 이해가시지? 이해 안 가면 막 써놔요. 응? 그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이겁니다. 이건 다 자영능들 아니에요. 근데 내가 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남의 땅을 소작, 빌려야죠. 그러면 얘는 두 가지 종류를 빌리는 거예요. 관청 주변에 있으면 공유직, 국가의 땅을 빌릴 수도 있어요. 관청에 지급된 땅, 알겠죠? 자, 혹은요, 귀족의 땅을 빌릴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럼 잘 봐요. 국공유지의 땅을 빌리는 거는 지금 소유권상 공전을 빌린 거 아니에요? 이 소장농이? 맞지? 그러면 이거는 지대를 내야 돼요? 저기 10분의 1의 전세를 내는 거예요. 빌린 값을 내야죠. 맞죠? 여러분들 월세를 내야지, 월세. 그쵸? 빌린 거니까 몇 분의 몇을 내야 될까? 4분의 1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소장농민은 10분의 1을 별도로 내요, 안 내요? 법적으로는 낼 의무가 없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냐? 이것까지 10분의 1까지 얘한테 부담시켜버린 거야. 이해가세요? 그니까 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원래 낼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귀족의 개인의 땅을 빌리면요. 수확량의 거의 반 이상이죠. 그쵸? 2분의 1을 해야 됐습니다. 됐죠? 이것도 지대죠. 이해가요? 그러면 여러분 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귀족의 땅을 빌릴 경우에 지대는 2분의 1이었다. 맞잖아요. 오케이?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안 알면 큰일 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요. 이게 전시과 체제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수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돌아간다는 건 그만큼 나라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집땅 갖고 있는, 민정 갖고 있는 자영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사망하면, 그 다음 현직 올라오면 되게 주고, 돌리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지? 그러면 수조권 체제가 여기 무너졌다 그랬죠, 아까. 의종 무신정변을 무너졌다 그랬지, 전시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무너졌다는 거는 자영농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장농 대신 노비로 다 전락해버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때 어때요? 반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14번은 암튼 가나라입니다. 가나라. 자, 15번 볼게요. 15번. 이거 하나만 하고 쉽시다. 다음은 전시과 토지 지급 액수이다. 이 도표를 분석한 결과 추론할 수 없는 거 무엇이냐. 뭐 다 써놨죠. 표에다가 경종 때 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전시과, 문종 때 경정전시과 다 써놨어요. 자, 일단 1번부터 봅시다. 곡물을 생산하는 전체와 땔감을 채취할 수 있는 시지를 지급하여 전시과라였다. 맞죠? 가로치고 쓰세요. 이때는 그러면 전지와 시지에 대한 소유권 준 거예요? 수조권 준 거예요? 그래요. 수조권이에요.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조권을 준 거야. 수조권요. 수조권.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개정 전시과 때 문무관리의 품계를 18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로치고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시정 전시과 때 있었던 무슨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주관적 지급적인 요소고. 그쵸? 인품 요소를 삭제시킨 거죠. 말 더럽게 안 나오네. 자, 그쵸? 인품 요소를 삭제시킨 거죠. 아침 말 이상한 잘 안 나온다. 네, 인품 요소를 삭제시킨 거예요. 써놔요, 2번에다. 그럼 인품 요소는 여러분들 시정전시과 때 있었다는 뜻이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완전히 이제 어때요? 딱 객관적 기준으로 18등급 나눠서 주는 거야. 차등에 따라서. 됐죠? 근데 사실상 어때요? 약간 더러운 면이 있어요. 누구한테 더러운 면이 있을까요?
어? 그쵸, 무신들. 이때 같은 등급이라도 무신 지급량은 현저히 떨어져요. 알겠죠? 그리고 현직, 전직 둘 중에 누구에 대한 지급량도 줄여나가요. 전직도 줄여나가요. 이게 이때 개정전시과 때 중요한 측면이 두 개예요. 알겠어요? 개정 때, 목종 때. 자, 3번 보세요. 목종 때 거란격퇴의 공로를 세운 무신들을 대상으로 종전보다 토지 지급 액수를 늘렸다. 틀린 거죠. 3번이 틀렸어요. 언제 때 늘려줬을까요? 이때는 무인들 차별을 많이 했다니까? 목종 때 개정전시과는요? 문종 때 경정전시과 있죠? 요때 어떻게 하는 거야? 거란격퇴 공로를 해서 쭉 올려준 거예요. 무인들을 차별을 조금 조정해 준 거야. 왜? 문종 전에 여러분 현종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거란족 몇 차 침입? 2, 3차 침입 있었잖아요. 여기서 무인들의 좀 공로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반영해서 경종전시과 때, 경정전시과 문종 때 지급량을 좀 늘려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종과 문종 사이 현종 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외우기 쉬워요. 오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목종이 아니고 무슨 왕? 문종 때. 그렇죠? 목종이 아니고 문종 경정전시과 때 거란격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올려줬다. 이 뜻입니다. 목종 때 오히려 차별을 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요 표를 잘 보시면 점점 토지 지급량이 어때요? 숫자가 등급별로 다 줄여져요. 잘 봐요. 이것만 봐봐요. 시정전시과 때 1등급 봐보세요. 시지와 전지 보시면 110이에요. 110. 근데 개정전시과 때 여러분 보세요. 1등급 봐봐요. 100하고 70이죠. 줄여졌죠. 그리고 경정전시과 때 전지 100, 시지 50. 어쨌든 줄여나가죠. 그쵸? 4번 다시 봐보세요. 자, 이렇게 토지 지급 액수가 감소한 것은 토지 지급 대상자, 즉 관리들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맞죠? 증가하니까 여러분 일단 나라에 당장 필요 없는 누구에 대한 지급량부터 줄여나가요. 전직부터 줄여나가다가 아예 어떻게 합니까? 경정 때 전직 아예 안 주죠. 현직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풀면 전시과 문제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알려준 것까지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분 쉬고, 자, 10분 쉬고요. 잠 좀 깨시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16번부터요. 대략 한 25번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10분 후에 들어오세요.